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어제장 2%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28만 4천 원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커머스 업계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어떤 흐름 예상하실까요? 네, 여러분들 이 신세계가 최근에 주가가 고점부터 상당히 많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일단 신세계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마트를 통해서 이미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게 소위 네이버에 이어서 바로 2위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나이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크게 강하게 올라갔죠. 이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실제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신세계나 이마트나 보면 다소 좀 이 온라인 부분을 좀 늦게 뛰드는 바람에 처음에는 막 주가가 위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빠졌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반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세계그룹입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향후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세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의 위치 한번 보시면 또 한번 느끼실 겁니다. 한번 보시죠. 주가가 최근에 여기 32만 원대 고점 찍고요. 종합은 신나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베팅을 쏘셨을 때 일단 종합이 꾸준하게 올라갈 때 한번 보시죠. 종합이 꾸준하게 올라갈 때 내가 돈을 얘는 주도주는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얘는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ETF를 그래도 1배서라도 조금씩 내가 관심 갖고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간 종목도 좋지만 현재 밑으로 내려는 종목군 중에서 신세계 요 종목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이베이 코리아 인수하면 도대체 뭐가 달라지냐 그럴 때 우리 귀에 익숙한 데가 있죠. G마켓 익숙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사용하시는 분 계시죠. 또 옥션 이런 데 사용하시죠. 바로 이런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곳이 이베이 코리아인데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주가 위치를 보시면 바로 밑에 여기 마틴게일 존에 딱 와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펀더멘털스 어차피 주가는 움직이게 되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동안에 얘가 어떤 물결을 탔었냐면 하락의 물결을 탔었죠. 쭉 하락의 물결을 지그재그로 타왔는데 지금 현재 위치는 뭐냐면 주가가 한번 빵 하고 올라간 다음에 다시 주가가 재차 재발동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서 베팅할 필요는 없죠. 이게 외바디 올라가 버리면 20선이 저항이 돼버립니다. 다만 여기서 밑에서부터 5일선이 쌍바닥 주는 영역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밑에 마틴 구간 들어올 때는 이제 너는 조정을 마감하고 다시 재차 상승 궤도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신세계 만나보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두 번째 종목은 나이백입니다. 네, mRNA 관련 특허를 보도가 전해진 후 전일 11%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4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이라 다음 주 들어가기 좀 어렵겠다라는 걱정도 됐는데 어떻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에서 NLP의 어떤 부작용들 이런 것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NLP다라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풀어서 얘기한다면 지질 나누 입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이 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간 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됐는데 요걸 요번에 해결하는 이런 특허를 관련해서 이거 줬기 때문에 향후 주가는 한 단계 지금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mRNA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메신저 리보엑산과 관련돼서 역시 특허를 갖고 있는 것들이 주가의 흐름에 한 단계 더 위로 꼬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자, 지금 주가의 패턴을 보면요. 이 좀 얼마 동안 얘는 겼냐면 48,950원. 이게 가격의 마디존인데요. 꼭 기억하시죠. 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위로는 한 5만 원 라인서부터 한 48,000 라인 여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주말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요. 대신 주가 흐름을 보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조심하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7개월 동안 주가가 위에서부터 내려가거나 횡보하면서 조정을 거쳤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정도를 겨냥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놓여져 있는 위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상승의 모멘텀, 어떤 상승의 테마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종목을 봤을 때 이런 종목 군단들은 역시 밑에서는 한번 노려볼 만한 구간권에 와 있다라는 판단이니까 쫓아는 매매하지 마시고요. 롱텀의 사이클을 보시면서 눌러줄 때 최소한 두세 번 정도 나눠서 쏘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나이백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현대해상입니다. 전일 3.8%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25,400원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로나 직후 18,000원대까지 하락했다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해상인데요. 매력 포인트 짚어주세요. 네, 어떻게 보면 현대해상이라는 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은행주, 그다음에 화재주, 이미 앞서 설명드렸죠. 원래는 올해 금리 인상을 해.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럴 수도 있구나. 정말 이원이 마켓시장 쪽은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이 앞에 금리를 올리는 선례가 있구나. 근데 이번에 못을 확 박아버렸어요. 빼박이죠. 그냥 만약에 연내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요. 이게 미국보다 먼저 올릴 수 없다고 생각하면 미국은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이 언제냐면 바로 2022년도 내년 연말 정도죠. 보면 11월 달에 중간선거 있으니까 올려봤자 2022년 12월 달이면 이거 뭐 그때 미국이 올린다면 이건 너무 늦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한은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물가도 물가인데 물가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산 버블 현상. 그리고 빚의 속도로 증가하고는 이 부채의 문제. 이걸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쪽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로 봐도 10월, 11월 거의다가 처음엔 11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지금 11월 때나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10월 달로 아니면 심지어는 7, 8월 달로 땡겨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꼭 뭐 현대해상 요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은행, 보험 뭐 이런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테마성 종목으로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해상 보면 별로 올라간 부분이 없고 특히 손익 구조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현대해상 만나보셨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하시죠. 첫 번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단가 31만 원에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전일 4%대 강세 흐름 보이면서 42만 9천 원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시청자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제 매도할지 정말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매도 포인트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아마 효성 첨단 소재는 아마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번 정도 이상은 잡았을 것 같고요. 또 뭐 아침에 저희 수강생 계시는데 수강생 분들에서 지금도 홀딩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아마 이 방송 쳐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소개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점심시간에 특히 제가 이런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아까 제가 7월 달 이후에 오는 그 중요한 변곡점 그중에서 지금 중국의 그 장마 문제 뭐 산사댐 붕괴 문제 이건 아예 빼버렸죠. 뭐 이미 그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분이니까.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죠? 이제요. 산불 얘기, 그다음에 또 뭐 홍수 얘기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나올 것이 굉장히 본 것은 뭐냐면 바로 기후온난화 문제가 대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후온난화 문제가 됐을 때 2050년도에 탄소 제로, 이 기후온난화 문제의 가장 주적, 이걸 없애기 위해서 친환경들이 어차피 또 한번 혜택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치면 우리가 양산 같은 걸 쓰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캡 모자를 쓴다든지. 그러면 이 빛을 반사하는 그 기능을 결국은 빙하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후온난화 때문에 녹아내리면서 태양열을 그냥 지구가 그냥 뜨거워지고 있는 거죠. 계속 지구는 더워지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 그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가능성은 바로 이 여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는데 역시 말씀대로 뚝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자 이분은 이제 지금서부터는 어느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럼 대응형이 뭐냐? 일단 먼저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죠. 왜냐하면 이 밑을 한번 보시죠. 밑을 보시면요. 이게 마트 넓어지고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는 아직까지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너 왜 이렇게 성장을 크냐 그럴 때는 역시 아라미드, 탄소 섬유에 대한 이 신소재 분야에 아주 투자를 집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한다면 효성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요새는 뭐 다른 TV에 한경에 광고가 나오던데 예전에 효성 그러면 효성 이꼬르 수소 그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수소공제에 꽂힌 것이 바로 효성그룹인데 이게 넓어지겠다는 것은 얘는 성장주 패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가격으로 조정받아서 여기를 닿으면 올라가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겁니다. 옆으로 있는 상태 속에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라든지 계속 얘는 조정 좀 올라가고 조정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볼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소한
이선이 쌍봉의 모습을 주면 그때는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때는 반 정도까지는 줄여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얘가 만약에 앞에 있는 고점, 이건 대형 경영이거든요.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처럼 짱대봉이 나오면 내려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왔을 때 줄이면 됩니다. 결론, 얘는 그냥 keep going, 그냥 가고 가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위에서 조정받을 때는 20선 쌍봉이거나 짱대봉을 둘 때 일부 부분적인 매도는 괜찮은데 이게 넓어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추세형만큼은 가지고 가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